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0월 6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6일, 10월의 첫째 주인데요. 벌써 10월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가 3달밖에 남지 않았었죠. 않았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고요.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아마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부침이 좀 심하셨을 건데 잘 관리를 해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외출하신 분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어쨌든 외부 활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청명한 날씨만큼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데요. 이번 주는 시장이 뭐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었죠. 어쨌든 남은 시간들 잘 관리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고요. 이번 주 특징주, 추천주 리뷰, 그리고 시황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특징주는 오성 첨단 소재 그리고 마니커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마리아나가 대중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오성 첨단 소재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자, 이 종목은 한 번씩 움직임이 나와요. 마리아나 관련해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작년에도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쭉 조정을 받았다가 올해 또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조정받으면은 한 번씩 보고 있다가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눌림목에서 들어가면 괜찮겠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아니고 쭉 그냥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저점 찍고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눌림목에서 좀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무턱대고 묻어놓을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움직임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조정받았을 때, 그때 적당히 한번 좀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마니커입니다. 마니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죠.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흐름이 조금 더 약한 그런 상태인데요. 최근에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접근할 만합니다. 이게 최대 주주가 이지바이오죠. 이지바이오가 지분을 일부를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현금화했다 그런 소식에 하락했는데요. 주가가 상승하면은 뭐 팔았다가 다시 매입하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좀 단기적으로 상승했을 때 팔아버리면은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허무하지만은 어쨌든 뭐 불법은 아니니까 그리고 크게 지분을 전부 매각한 게 아니니까 결국은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좀 접근을 고민해 볼 만한 그런 가격대까지 오지 않았나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천주인데요. 인버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뭐, 이 7,000원, 6,900원 근처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기회가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사실 뭐 없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지금부터라도 들어가셔도 돼요. 반등이 월요일에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에 뭐 충분히 1차 매수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없는 분들은 반드시 좀 접근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빠지면 결국 인버스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인버스는 이게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일반 종목들처럼 갑자기 기업이 정말 일반 기업들은 뭐 상장 폐지될 수도 있거든요.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인버스나 이런 것들은 뭐 없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없는 분들은 관심 갖지 않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전진바이오팜 이 종목은 최근에 2번 추천을 해서 2번 다 수익을 했어요. 여기에서 한번 20% 수익 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8,400원에 추천을 했습니다. 8,400원 추천 후에 자,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20% 수익 매도했어요.
만 50원, 예, 그 정도가 20%인데 20% 수익 매도 했고요. 조정 더 받으면 다시 들어가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보고 또 다시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이고요. 신규주로서 충분히 움직일 만하죠.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지면은 다시 또 접근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인데요. 네, 코스피, 코스닥. 자, 어떻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제약. 다 조정받았죠? 네. 삼성전자와 제약이 조정받으면은 코스닥, 코스피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지수가 빠지니까 이 종목들이나 업종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는 않았었다는 것이죠.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 제약업종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자 보시면은 금요일에 2049였는데 2020까지 빠졌어요. 또 반등이 나왔었죠. 2077까지 반등했으니까 기대가 상당히 컸을 텐데요. 결국은 꺾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꺾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도 조금 꺾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크게 꺾이진 않았는데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피가 조금 더 꺾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건 역시 해외 증시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비해서 자,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급락했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화요일, 수요일 그러면 한국도 빵빵 빠져야 되는데요. 어땠을까요? 한국 한번 볼까요? 자, 수요일에 많이 빠졌죠. 미국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다행히 목요일에 쉬었어요. 미국이 수요일에 많이 빠졌는데 한국은 다행히 목요일에 쉬면서 그나마 이게 이제 부작용이 최소화된 것이죠. 미국이 보면은 목요일에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장중에는 크게 빠졌었어요. 이런 영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좋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코스피에서는 계속 매도하고 있죠. 그리고 선물 쪽에서 목요일에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뭐 지수가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선물 쪽도 최근에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틈틈이 매수를 해줍니다만은 금요일에 매수 같은 경우에는 청산을 많이 했어요. 단기에 매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청산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관이 그나마 좀 매수를 해주면서 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선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연기금 보실까요? 연기금이 계속 엄청나게 매수를 했었는데 조금 이제 흐름 주춤한 그런 상태예요. 매수 금액이 좀 줄어드는 상태인데요. 정신 차려야죠. 연기금이 계속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매수한다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거의 뭐 자기 돈 아니니까 그냥 퍼붓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흐름에 맞게 좀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매수를 계속 해주면 지수가 가는데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이에요. 어쨌든 연기금은 수익권에 들어왔을 때 좀 수익 실현을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수가 저점, 종목이 저점에 내려왔을 때 매수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한데 연기금이라는 게 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수의 종목의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접근 뭐 그 정도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매매를 최근에 했어요. 어쨌든 지금 뭐 그 정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목요일에 특히 많이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흐름 자체가 이래요. 자, 그래서 추세적으로 좀 계속 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예요.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실까요? 단기 자 9월 중순부터 빠지기 시작했죠. 한국 시장도 결국은 이제 9월 말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미국이 빠지니까 결국은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도 그동안에 기관이 엄청나게 연기금에서 매수를 해주던 게 좀 멈추니까 그나마 좀 지수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한다는 것이죠. 코스피 쪽에서는.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수급이 변하는 상태.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기관의 코스피 수급,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단기에 계속 치고 올라가면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한데요.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다시 급등을 했죠. 미국은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그런 발언을 했어요. 중국하고 무역 협상이 잘 될 것이다. 엄청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레리 커들러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중국하고 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와줄지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결과가 좋다면 좋겠지만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협상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좋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계속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늘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반대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계속해서 지금까지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었고요. 향후에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중국하고 무역 협상은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야 본인한테도 유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에 이게 미국은 최근에 이제 자 수요일에 이제 급락했었던 게 미국 그 제조업 PMI 지수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하죠. 이게 47 정도 그 정도 나왔었죠. 어쨌든 2009년 이후에 최저 수치가 나왔어요. 이게 50 이하로 내려가면은 경기 침체 분위기다고 보는데요. 상당히 좋지 못하죠. 뭐 2009년 이후에 최악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좋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다운됐었는데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가 나왔어요. 지표가 좋았어요. 미국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좀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자, PMI 지수가 최악으로 나왔죠. 2009년 이후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금리 인하해야 된다. 계속 압박을 하죠. 연준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지표가 좋으니까 이제 골디락스라고 그러죠. 이게 경기 지표가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금리 인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면서 또 애매하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그럴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골디락스다. 뭐 그래가지고 이런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연준에서도 또 애매한 발언을 했어요. 어쨌든 파월 의장이 애매한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연준을.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지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연준 의장도 그동안 이제 연준 의장 그만두고 나면은 또 그 다음에 본인의 거치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연준 의장들, 뭐 그린스펀이나 굉장히 오래 했었죠. 그리고 또 뭐 그 이후에 연준 의장들, 최근에 뭐 옐런 의장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 그 어떤 금융권, 이 제도권에 있는 쪽에서도 정치권과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을 다시 끌어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정치권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가기가 유리한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5년 정도 만약 재선을 한다고 하면 또 트럼프가 계속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파월 의장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전문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 지금 금리 인하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실업률이 뭐 최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를 뭐하러 합니까? 뭐 물가가 물론 본인들이 예상했던 기대하는 2%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뭐 거의 비슷한 수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뭐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질 않아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재선해야 되니까 무조건 금리를 내려.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해야 돼. 그런 주의자 아닙니까? 사실 이 경제 어떤 그 메커니즘 측면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어쨌든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자, 미국의 역사상 최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이런 상황. 한국은 어떻습니까? 역사상 최고가에서 계속 멀어지는 상황. 디커플링이라는 것이죠. 전혀 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은 추세적으로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저점 이탈을 다시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세는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불안 요인이 많죠. 한국은. 자, 이번 새벽에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실무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 대표가 굉장히 막 불만을 쏟아냈어요.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빈손으로 왔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예. 미국이 빈손으로 올 수도 있지. 지들이 뭐라고. 그렇죠. 예. 본인들이 내놓을 건 전혀 내놓지 않으면서 미국에서 뭔가 엄청난 걸 풀어달라. 북한은 결국은 이제 시간을 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거의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좀 정신없는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재선 준비도 해야 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작년 초부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미사일 개발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핵은 완성됐으니까요. 완성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뭐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참 정말 가짜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혹시라도 재선하면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죠. 이제 뭐 더 이상 그 4년 이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 미국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하다가 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겠죠. 그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이득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마 북한의 지금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분위기가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내년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상당히 또 불안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좋지 않죠. 한국은 북한 그리고 또 일본하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 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들. 한국은 그래서 계속해서 지수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저점을 계속 이탈하지 않습니까? 이 추세적인 트렌드가 어떤 그런 증거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차트를 많이 선긋기를 합니다만, 자, 한번 이렇게 쭉 이어볼까요? 저점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도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뭐 수렴한다고 그러는데, 수렴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점이 좀
예, 저점을 계속 이탈하지 않으면서 높아지면서 해야지 방향이 좀 꺾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지금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방향 자체가. 그래서 단순히 좀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반등이 나올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반등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변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 금요일에 야간 선물이 2.5포인트 반등을 했어요. 한국도 지금 보면은 최소한 선물에서 한 4포인트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2050입 정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계속 반등을 해봐야 다시 고점 뚫고 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반짝 반등 이후에 꺾일 것인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월요일 장 초반에 미국 선물 상당히 중요하고요. 미국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흐름에 따라서 반등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리고 종목은 지금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미세먼지 이 정도 관심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테마는 조정받으면 들어갔다가 단기에 짧게 좀 수익 노리고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보기에는 좀 가격 자체가 부담이 있다 보니까 단기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도 지금 좀 오른 종목들도 있는데요. 아직 덜 오른 종목이나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 적당히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들 흐름 좋았던 종목들 조정받으면 들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약한 종목 굳이 뭐 들어갈 필요 없고요.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19년 10월 6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TV 유튜브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내용이 괜찮다 싶으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